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시상요정 이혜린입니다. 전일 미증시에 비하면 우리 증시 잘 버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요. 남은 요일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2였습니다. 6.36% 상승 마감했는데요. 유상증자 추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모펀드 글렌우드 크레딧으로부터 1,440억 원 규모의 3자 매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번 결정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공격적인 해외 확장을 위해서는 이번 많은 재고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결정이었다라고 언급한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리콘2와 함께 전반적인 화장품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HLB입니다. 오늘 7.58% 상승 마감했는데요. HLB 진양곤 회장이 18일부터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HLB 바이오스텝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주식을 각각 장내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과 더해서 최근 외국인이 시장에서 3거래일째 빠져나가는 흐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HLB는 오히려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오른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임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세한 전략과 함께 추가 모멘텀까지 만나보시죠. 그럼 세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삼성 SDI입니다. 6.7% 상승 마감했는데요.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 반등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긴 터널 끝났나? 라는 부분 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현재 증권사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에서는 2차 전지 종목 주가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시점이다라고 긍정의 표를 던졌는데요. 반대로 DB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배터리 공급이 과잉된 상황이다라면서 우려를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터배터리, 액션플랜 등 많은 일정이 남아있으니까요. 2차 전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네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2차 전지 대주전자대로 살펴볼게요. 역시나 6%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국내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 양산에 성공하면서 최근 전기차 배터리상 안에서도 부각받는 모습입니다. 이미 포르쉐, 아우디, 마세라티 등 고급 브랜드와 협력을 다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테슬라 공급망에 진입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미 테슬라의 핵심 배터리 공급사 파나소닉과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의 협력도 기대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차 전지 함께 나눠보시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오늘 0.7%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 14일 신규 상장된 이후에 탑5에 벌써 세 번째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차가웠던 IPO 시장도 2월 들어서는 조금 훈풍이 불어드는 듯 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상장된 위너스 역시도 주가 30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신규 상장주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종목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그렇다면 다섯 종목 어떤 종목 있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리콘2 있고요. HLB,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장품과 관련해서 K뷰티 관련해서 실리콘2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에서 6.36%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 순위 또 7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실리콘2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실리콘2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공매도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최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위주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청담글로벌 관련 종목들 위주로 올랐는데 오늘은 실리콘2가
유상증자 주주 배정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화장품 업체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여전히 견고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우리 국내 K 화장품의 위상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할 만큼 수준은 나오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로봇이랑 조선주 쪽이 조금 더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리콘2 같은 화장품들 대장주를 지금부터 조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O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로봇주 그리고 조선주가 최대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그쪽 섹터가 조금 더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백일현 매니저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실적과 관련해서 화장품주 꼭 봐야 되겠죠. 오늘 장에서 클리오가 예상치보다 실적을 하회하는 실적치를 발표를 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화장품주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호근 매니저님께 여쭤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실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종목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알령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화장품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상반기 때 좀 많이 오르고 좀 주춤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화장품 쪽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경쟁 관계가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중소형사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화장품주를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제 그 중소형 화장품 아무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올해는 좀 선별적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러한 그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일단 이제 코스메스 OEM 업체, 그 다음에 그 용기 관련 펌텍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V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일본 쪽이 주력이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시장 규모가 좀 커지는 이런 지금 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이게 성장하는 화장품들을 잘 고른다면 올해도 아마 화장품에서 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 종목 더 한다면 아이패밀리 SC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아마 화장품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VT와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봤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글로벌적으로 파일을 얼마나 키워 나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막판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HLB입니다. 오늘 장에서 7.58%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이 임상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임상에 대한 인사이트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먼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HLB 관련해서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세모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이 항상 HLB를 1월부터 강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HLB를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전부 다 이익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뒤로 계속 이익은 유지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뭐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지 않아서 약간 그게 HLB를 기대하신 분들은 그게 조금 서운할 수 있겠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서운하겠지만 제가 월봉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자, 월봉에서 자, 제가 이평선 월봉 보겠습니다. 여기가 20개월 선에서 각도가 살아있죠?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양봉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이게 단봉이에요, 단봉. 그렇게 되면 4개월 정도 계속해서 단봉으로 가격만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림은 어느 순간에 호재가 나오면서 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올릭스라는 회사도 우리가 봤다시피 신약에 대한 뭐 애로 발표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주말에 발표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하면서 본다면 아마 즐거운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HLB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HLB 관련해서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이제 조금 만약 뭐 주식은 모르기 때문에 악화가 됐을 때 본다면은 이제 여기 2월 14일 날 시초가 74,500원 그 자리를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 회사는 약간 그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항상 현금만 가지고 대응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HLB가 사실 그룹주 전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같이 움직이다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계속 봐도 좋을까요? 보니까 이 HLB 관련주는 HLB 제약, HLB 이노베이션 이렇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여기서 그러면 가장 기준이 되는 종목은 바로 HLB입니다. HLB를 기준으로 삼고 다른 종목도 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로 기준선을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봤고요. 또 손절 라인은 7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 뭐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주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가 6.70% 상승을 해줬고요. 수급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재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들 앞으로 유망할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삼성 SDI 두 분은 O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 홀로 세모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약간 이제 수급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부진함에도 제가 이제 2차전지도 움직일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이제 노봇도 지금 움직였는데 뭐 2차전지가 못 움직일 이유가 없겠죠. 지금 노봇이 지금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이제 성장성인데 어차피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하나의 시장의 흐름의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2차전지는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도 좀 있고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PBR이라던가 PR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그 2차전지를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전고체이거든요. 전고체 하면 항상 이제 삼성 SDI가 시장에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가 이 2차전지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던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도 좋지만 삼성 SDI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호근 매니저님, 네. 사실 지금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삼성 네. SDI가 그날 또 새로운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올라간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터배터리 행사 3월 5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전략은 어떻게 가보면 좋을까요?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뭐 몰라봤자 이제 조금 오른 거여가지고 삼성 SDI가 이제 그게 이제 매년 있는 행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것 아주 뭐 폭발적인 뭐 뉴스 뭐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제 전고체라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전고체가 지금 그 타임 스케줄이 뻔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갑자기 뛰어넘는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거기서 이벤트에서 이제 뭔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게 이제 3월 5일 날 유럽 쪽이에요. 유럽이 그동안 이제 그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 제도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지금 2차 전지의 전체적인 그 주가의 상승에 중요한 모멘텀으로 최근에는 뭐 뉴스라던가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은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뭐 만약에 거기서 진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좋은 거고 뭐 그냥 평범한 게 나왔어도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의 액션 플랜 그리고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 행사가 있기 전까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방금 이호근 매니저의 이야기처럼 아직은 좀 저점에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 해봤고요. 다음은 원통형 배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도 같이 모멘텀이 있는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오늘 장에서 6.46%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세 분 모두 O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과거에는 거의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포르쉐 타이칸, 즉 고급형 자동차에만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급형 전기차에도 탑재되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테슬라 전기차에도 대주전자 재료가 향후에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스치면 상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차 업황이 좋아져야지 실리콘 음극재가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적으로 보편화가 대중화가 되어야지만 전기차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 음극재에 섞어서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충전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전기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매수하실 거면 대주전자 재료,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뭐 나노신소재, 제이오라는 기업도 있지만 일단 가장 실적이 먼저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대주전자 재료가 기간 수급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전구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생각보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TCC 스틸이나 이런 종목들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 움직였지만 원래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실리콘 음극재나 양극재 그리고 에코앤드림이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전구체 업체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업황이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향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 소외되지 않는다. 업황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먼저 탑재가 되어야 그래야 전기차 시장이 오히려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주전자재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께서는 좀 전에 삼성 SDI 관련해서는 세모를 던져주셨고 또 대주전자재료는 O 의견을 던져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그거는 제가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세모를 넣어준 게 뭐냐. 지금 삼성 SDI가 최근에 저점이 20만 원에서 그 거의 고점 이번에 최근까지 오늘 급등해가지고 거의 한 20% 급등했어요. 3주 정도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세모를 든 것은 단기간에 오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저항선이 임박했습니다. 한 26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보는 건 실익이 없다. 그래서 SDI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 분석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1조 8천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리고 에코프로 이쪽이 전부 다 적자를 보는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까지 흑자를 냈고요. 작년 3분기까지 올해 작년 전체적으로 매출액 저는 한 2,200억, 영업이익도 한 그 250 정도를 낼 전망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탄력 있게 실적 모멘텀이 지금 좋은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게 그 매물대, 즉 지붕이라고 하죠. 지붕. 매물대를 보통 지붕이라는데 지붕을 뚫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긍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바라봤을 때에도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실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름 테라퓨틱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탑5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가고 잠시 급락세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술적 위치는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께서는 오름 테라퓨틱 OX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세모 한 분 그리고 두 분께서 O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이 또 사실은 특보대에 가지고 올려 했던 종목이다라고 해주신 만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상장해가지고 거래량을 조사했어요. 근데 이제 대주주를 뺀 거래량이 1,700만 주였거든요. 근데 첫날 거래량이 1,900만 주가 터지면서 기관들 물량을 다 싹쓸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주말에 잠을 안 자고 연구했습니다. 다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하고 비슷한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보로노이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4천억 초반이었죠. 야, 이건 보물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바로 상한가를 매수할 기회를 안 주고 말아 올려가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하도 그냥 억울해가지고 다행히 지금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리가 약 7천억인데요. 이 회사는 세계적인 그 빅파마죠. BMS, 버텍스 이 친구들한테 약 금액으로 1조 5천억을 수출했고요. 그 중에서 1,300억을 선입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입금을 1,000억대 이상 받은 회사는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바이오 그 외에는 드물어요. 그 정도로 그 빅파마들한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DAC라는 기술, DAC라는 기술은 세계 최초인데 그 기술의 플랫폼을 수출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대는 싸다. 즉 보로노이가 시가총액이 거의 2조가 되는데 보로노이급 정도는 돼야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인사이트까지 얻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탑5 오늘 5종목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K뷰티 관련해서 실리콘투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HLB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서 삼성 SDI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봤습니다. 그 밖에 대주전자재료는 이호근 매니저 홀로 세모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신규 상장주 오름 테라퓨틱 관련해서는 박병주 매니저가 자세한 인사이트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